네, 안녕하세요. 12월 들어서 뭐 이제 그 후티에 의한 그 홍해 수에즈 통로가 막히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세계도 좀 시끌벅적하죠. 우크라이나는 또 마음대로 잘 풀리지가 않는 상태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한반도 위기가 무지하게 가파르게 지금 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은 군사 대립, 군사 긴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한국의 공력이라든지 한미동맹으로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역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12월에 이게 너무너무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제 미사일 정보 공유 18일부터죠. 사실은 18일부터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 그 다음에 또 제2차 핵협의그룹에서 내년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이드부터 핵무기 사용 훈련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원식이 좀 헛다리 짚은 말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합참이 한미 특수전부대 연합훈련을 지금 공개를 했고요. 또 B-52 전략폭격기가 이제 방문을 해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죠. 이런 일, 그 다음에 위성, 이제 12월 2일에는 여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이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쏘아 올려졌고요. 12월 4일에는, 제주 남방 해상에서, 제주 남쪽 해상에서 서귀포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체 연료 로켓에 의해서 거의 세계 최초죠. 초소형 사 위성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랑하는 시진핑 또 김정은에게 이 너무나 그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막 이제 그냥 안겨진 거예요. 특히 이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이게 가동된 게 굉장히 그 의미가 깊죠. 이게 이제 너무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못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근사하게 지어줬습니다.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시스템. 그래서 MDIS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과연 이 이름이 쓸만한지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뭐 이 비슷한 이름으로 결국 이름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위성은 잠깐 제껴놓고 여차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고 북한을 평정한다. 이런 훈련을 2024년부터 한미 을지 프리덤 가이드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죠. 이거는 이제 제2차 핵 협의그룹 NCG 회의에서 워싱턴에서 지난주에 열렸던 NCG 회의에서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죠 아마 바로 발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게 살벌하죠. 미국이 어떤 그 양자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핵 사용을 이렇게 약속한 아마 세계 유일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 한미 특수전 연합훈련 정보가 엊그저께 공개가 됐는데요. 그 영상을 합참이 공개를 했죠. 계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이 야, 정은아, 너 그렇게 자꾸 그러면 참수하는 수 있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합참에서 거기에 이제 그 화답을 하느라고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 미국 특수전 요원들은 델타 포스나 뭐 네이비스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보다 좀 다른 야전 성향이 좀 강하더라도 아무튼 그 살벌한 부대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그런 특수전 부대가 같이 해서 움직여서 이런 훈련을 한 거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시비를 걸면 이 그 신원식 장관이 좀 입장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참수 디캐피테이션이라 그러면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작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는 챕터가 지나갔어요. 그거는 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챕터가 지나갔고요. 한 8, 9년 전에 10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챕터가 지나갔고 지금은 뭐냐면은 접수평정 레짐 체인지입니다. 체제 변경입니다. 접수평정 자유화인데 이때도 특수전 작전은 결국은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접수평정 전면적인 접수평정 자유화의 한 부분으로서
특수전 작전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참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 장관이 좀 더 감각을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고깝게 지적을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천박하다 보니까 장관이 이제 그렇게 조금 삔이 좀 틀린 말을 하니까 그냥 모든 언론이 다 받아가지고 참수작전. 그래서 저는 참새가 찍찍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참새작전으로 제 귀엔 들리더라고요. 아닙니다. 참수는 이미 거의 10년 전에 챕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접수평정 레짐 체인지입니다. 아니 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B-52 전략폭격기 연합훈련이 또 있죠. 이 B-52 전략폭격기는 이제 미국의 폭격기들 중에 핵순항 미사일 AGM-86 사정거리 2,400km 이거를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목표물로부터 한 2,000km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순항 미사일을 놓으면은 그냥 목표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제 이 정도면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12월 초에 있었던 위성 발사까지 하면 이게 벌써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엄청난 선물입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당연히 한반도의 이제 그 위기 혹은 군사 대립을 굉장히 격화시키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것이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에 부탁 말씀 올리고 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선물을 안겨줬는데 뭐 당연히 윤 대통령이 이제 캐롤도 이제 시진핑과 사랑하는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좀 불러주셔야겠지. 그래서 캐롤의 가사가 도발하면 더 고통스러워질 뿐 이런 가사입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참 근사한 캐롤송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북한이 이게 발작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네, 뭐 보니까 이제 콜드 론치를 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죠. 예, 저렇게 콜드 론치 해갖고 저기서부터 점화가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TEL을 사용했죠. 저런 TEL은 당연히 중국이 제공한 겁니다. 17일 오후 요거는 이제 18일 오전 8시 24분이죠. 장거리 탄도 ICBM이고 그 전날 밤에는 17일 오후 10시 38분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을 했죠. 예, 이런 막 10시간 만에 이렇게 2발씩 쏘고 이 행태에 대해서 미국은 유엔 회의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작태다. 그렇게 아주 살벌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끝까지 몰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제 오너는 중국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북핵 반점이죠. 예. 북핵 반점 오너 중국의 폭망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벌써 이번 주에도 이걸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중국 소유 북핵 반점의 사업 비전은 K 구도죠. 그러니까 코리안 파니슐라 혹은 투코리아 구도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을 핵미사일로 중무장시켜서 아래 3대 목표를 달성해라 이러한 구도입니다. 첫째는 체제 유지, 즉 북한 체제, 북한 영생교 체제를 저렴한 코스트로 영구 보존하는 거죠. 이거가 이제 그 모택동이 그러니까 입술 북한이 망하면 이빨 중국이 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순망치한. 그런데 이때 이빨이 중국 전체가 아니라 이 라오웨샨입니다. 예. 북한과 바로 붙어 있죠. 요동반도, 베이징, 그 다음에 산동. 이것이 이제 그 중국의 심장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 집단한테는 중국 다른 데가 얼마나 박살이 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박격포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팔짝팔짝 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북의 핵미사일을 채워준 두 번째 목표는 인질심리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세뇌하는 거죠. 오직 중국만 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한국인들한테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군사 강압이죠. 네, 밀리터리 코어션입니다. 다만 남중국해를 중국에 도모할 때 주한미군을
붙들어 매기 위한 그러한 수단입니다. 뭐 상당히 그럴듯한 좋은 생각이에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공 이 시진핑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야,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등신이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를 등신 취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북에 채워가지고 우리를 몰아붙였을 때 한국은 또 미국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이냐 이런 계산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보는 그 세계만 세계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가 전체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대응과 그 대응 반응은 고려에 안 넣는 뭐 그런 좀 희한한 방식입니다. 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북핵 반점 K9도를 옹호합니다. 유엔 안보리 중국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날 발언한 건데요. 결국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은 왜 대한민국에게 전략 자산을 자꾸 출몰시킵니까? 이거가 이제 캠프 데이비드 3자 회담에서 그때 결정된 게 뭐냐면 regular visibility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전략 자산을 가시적으로 자꾸 한국에 이렇게 출몰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regular visibility.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가능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 군사력 대결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더 큰 군사 긴장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注意到个别国家向盟友提供延伸威慑，向半岛派遣战略武器等举动。如果不能打破这种相互恃强的恶性循环，半岛局势恐怕还会持续升级。 북이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계속 위반하고 있고 저런 아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놓고 북한 역선 걸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한 2, 3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뭐 그래 우리 다 이제 속내 다 뽀뤄놨어. 이제 뭐 더 감출 것도 없고 이제 막 갈 거야. 제가 그래서 이 니키 헤일리를 좋아하죠. 니키 헤일리가 2017년에 11월쯤 될 겁니다. 그 해 내내 그랬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를 할 때 북한에 대한 포괄적 그 제재를 그때 중국을 살살 꼬셔가지고 다 관철을 시켰죠. 중국과 러시아를 살살 꼬셔서 대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뭐 이제 그 트럼프를 많이 따라잡았다고 요새 이제 신문에서 그러죠. 제가 몇 개월 전에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때는 다들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요즘 미국이 부닥치고 있는 내셔널 아젠다랑 맞더라고요. 전체의 글로벌 전략을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해서 어저께 드렸었죠. 예. 한 번 더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K9도의 폭망은 중국 4대 폭망 중 하나입니다. 예. 4대 폭망은 제가 DPRK라고 이름을 붙였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똑같은 그 영문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D는 D 폭망, 이건 내부 체제 폭망, domestic 폭망을 뜻해서 거기서 D가 왔고요. P는 투사 폭망, 그러니까 이 군사지정학적 구도 혹은 세계 경제에 관한 구도 이런 거를 이제 그 투사하는 거, 이걸 투사라 그럽니다. 이 국가 의지를 외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투사라고 보통 거죠. 그래서 프로젝션 P 폭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레시프로시티 폭망이죠. 리스판스는 이제 서방의 대응이고요. 레시프로시티는 서방 대응에 관한 상호작용이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중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북핵 반점을 차리면 K9도를 밀어붙이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즉 서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정해야 될 거냐. 그 상호작용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R 폭망입니다. 리스판스 레시프로시티 폭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K 폭망이죠. 예, 그 코리아즈, 그러니까 남북 북한 남한에 관한 그 구도, 즉
북핵 반점을 차려가지고 첫째, 북의 영생교 체제를 영구 보존한다. 싼 값에, 싼 비용으로. 둘째, 대한민국 사람을 인질심리에 시들리게 만든다. 셋째, 주한미군이 꼼짝 못하게 군사적 강압을 가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참 합리적이고 좋은 목표라고 설정을 하고 K구도를 펼친 거죠. 그래서 북핵 반점을 차린 겁니다. 네. 제가 이거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도메스틱 내부 체제 실패인데 내부 체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레닌주의 당국가, 즉 당이 소유하는 국가, 군대, 공안이죠. 그 국가의 이제 성장 모델은 뭐냐면은 저소비 착취형 국가주도 투자 및 당치 금융에 바탕한 성장 모델입니다. 예. 당치가 이제 한자로 쓴다는 걸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예, 무리당자에 다스릴 치자. 그러니까 당치금융이죠. 여기는 관치금융도 아니에요. 당에서 결정하면 금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국가 주요 경제위원회가 전부 경제 테크노크라트나 전문가가 아닌 그 뭐 살벌한 이 당뇨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당치금융 성격이 점점 더 강해진 거죠.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사 실패, 프로젝션 실패,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군사, 경제, 지정학 거기서 다 투사를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서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경제 침탈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타이완이라든지 남중국해라든지 한반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정학 도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차원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한 거, 이란을 지원한 거, 이런 그 지정학 도발도 다 실패를 했죠. 여기서 잠시 이제 자기들의 투사, 던질 투자의 솔사자죠. 투사를 위한 중국의 개웃기는 이데올로기 4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이니셔티브입니다. 하나는 1대1로 이니셔티브. 자기들 용어예요. 제 용어가 아닙니다. BRI, Belt and Road. 그럼 1대1로죠. 이니셔티브. BRI 아니에요. 이니셔티브라 불러요. 그러니까 구상. 그 다음에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웃기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새 지구의 구원자야,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문명 모델이에요. 얘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참 개웃기는 일입니다. 네, 이게 뭐, 참 정신병자들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폭망이죠.